안녕하세요. 양심채널 신코치입니다. 오늘 제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, 지금까지 제가 첫 차를 사고 한 10년 동안 2년마다 차를 계속 바꿨어요. 2년이 안 돼서 바꾼 적도 있었고, 2년이 조금 지나서 바꾼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, 거의 그냥 평균 2년마다 기변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차를 많이 바꾸면서 지금 좀 현타가 많이 온 상황인데, 이게 왜 현타가 왔냐면 그런 말 아시죠? 3km 의정부 IC까지 직진입니다. 죽 써서 개 준다라는 말 아시죠? 제가 죽 써서 많이 줬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신차도 한 번 샀었고, 딱 한 번,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중고차로 계속 기변했는데, 뭐 국산차도 몇 번 사고, 수입차도 한 세대째 사고, 이렇게 뭐 자동차를 계속 바꿔왔는데, 제일 후회되는 건 지금까지 했던 이제 튜닝들. 그렇다고 제가 막 미친듯이 엄청난 튜닝을 했던 건 아니에요. 예전에 튜닝을 했던 걸 잘 생각해보면, 일단 휠 바꿨고, 이게 한 대에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지금까지 했던 튜닝들을 뭐 두서없이 나열해보자면, 휠 바꿨고, 그리고 조수석에 이제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고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라고 있어요. 뭐 그걸 한 적도 있었고, 매핑도 했었고, 그리고 오디오도 한 적 있고, 그러니까 뭐 물론 오디오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처럼 고가의 오디오를 한 게 아니라, 그냥 오디오가 정말 너무 별로여서 트위터 작업이랑 간단하게 그냥 한 적이 있는데, 그런 것도 했었고, 또 인터쿨러 튜닝, 그 맵 작업한 차량에 인터쿨러 튜닝도 뭐 추가로 달아서 뭐 열을 내려줘야 된다는 그런, 모르겠어요, 강박에 사로잡혔다고 해야 되나? 인터넷 글에 사로잡혀서 그런 튜닝도 한 적이 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? 과거에 나란 새끼는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런 튜닝들을 막 하면서 나름대로 카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때,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하지마, 그냥 타, 나중에 다 후회한다, 그냥 타라 라고 한숨 쉬면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.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튜닝을 해서 내가 정작 즐긴 기간은 2년도 안 돼요. 그리고 사람이 보통 차를 딱 구입하자마자 막 튜닝 다 해놓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. 조금 타다가 이게 부족하네 싶어서 하나 하고, 또 타다가 요것도 해볼까 하면서 한번 타고, 이런 식으로 해서 튜닝을 진행하게 되는데, 자 그러면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, 차를 구입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튜닝을 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 나머지 한 1년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지금 생각하면 돈이 너무 아깝고, 사실 이게 그냥 돈만 쓰고 누가 튜닝을 우리 집에 와서 해주거나 아니면 내 차를 가져가서 튜닝을 다 마무리한 후에 다시 나한테 배달을 해주는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, 내가 다 일일이 뭐 한 달 정도 아니면은 짧게는 일주일 정도 여러 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가격 비교도 해보고 나의 노동력과 정신적인 그런 고통들이 들어간단 말이죠. 뭐 그게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,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. 그 시간에 뭐 운동을 더 하든 독서를 하든 하다못해 잠을 자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든, 그냥 그런 것들을 후회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바이크도 여러 대 바꿨었는데, 차량뿐만 아니라 바이크도 기변병이 좀 심하게 많이 왔었어요. 그래서 뭐 스쿠터도 사고, 고백이랑도 사고, 할리도 사고, 뭐 클래식 400cc 뭐 이런 것도 타고, 굉장히 다 타보다가 이제 나중에 나한테 맞는, 나는 요런 성향의 요런 바이크를 잘 누리면서 타는구나 라는 게 깨닫게 되는데,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. 그래서 바이크에도 역시 뭐 이런저런 튜닝도 많이 했었고, 근데 이 튜닝을
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해서 이거를 나중에 차를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전부 다 각계를 해서 제 값을 받고 다 분리를 다시 순정화를 시키고 판매를 한다? 쉽지 않아요. 만약에 내가 직업이 없고 그냥 집에서 논다 이러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내가 집에서 노는데 차 튜닝할 돈과 뭐 차량을 유지할 돈이 있을 수가 없죠. 힘들죠. 집이 내가 정말 금수저다 그런 분이 아니면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.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동생도 요번에 차를 판매하려고 지금 뭐 헤이딜러에 올리고 이제 견적을 받고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차를 사자마자 뭐 미쉐린 타이어 4짝 다 바꾸고 블랙박스 제일 좋은 거로 하고 그다음에 광택 하고 뭐 에바크링 몇십만원 쓰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거를 몇 개월도 누리지 못하고 차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. 제가 그 친구가 튜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. 근데 소모품들 비싼 거로 바꾸고 뭐 차에다 돈을 많이 쓸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. 나도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많이 후회가 돼서 너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적당한 제품으로 소모품을 교체하고 그냥 조금만 더 아껴라 라고 했는데 근데 몰라요. 그 차주들은 차를 아끼는 마음도 크고 내가 뭐 그걸 하는 과정도 즐거울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강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제일 많이 후회되는 거는 뭐 휠 바꾼 거.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순정일로 타도 아무 문제 없지 않았을까. 지금 현타가 많이 와서 그냥 갑자기 이런 영상을 찍는데 그리고 제가 신차를 딱 한 번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신차를 구입한 게 쉐보레 크루즈였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보배드림 아시죠? 네, 보배드림에서 그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많이 빨아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.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래서 저도 뭐 인터넷 슈퍼카라는 그 차를 구입을 해서 그 차에다가 맵도 올리고 뭐 인터컬러 튜닝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.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? 그냥 탈걸, 그냥 타다가 팔걸, 이런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자 여기서 이거는 저처럼 차를 많이 바꾸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내가 성향이 뭐 물건 하나 사면은 정말 안 질리고 오래 쓴다, 차를 사서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20만 킬로 뭐 이렇게 탈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튜닝을 해도 괜찮다고 봐요. 근데 저도 그런 성향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내가 차를 바꾸고 싶어지니까 자꾸 이유를 찾게 되죠. 기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차에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. 뭐 너무 적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기름을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핑계죠. 그냥 차가 바꾸고 싶었어요. 지금 생각하니까 과거의 나란 새끼는 한숨만 나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신차를 한번 샀었는데 중고차를 사서 길들이기 하시는 분은 물론 없죠. 바보 같은 짓이니까. 저도 신차를 샀을 때 뭐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보고 아니면은 주변에 차를 잘 알거나 뭐 많이 타본 뭐 친구나 선배, 후배한테 물어보면서 신차 길들이기라는 걸 합니다. 신차 길들이기. 뭐 사람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신차 길들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차 길들이기는 처음 차 샀을 때 RPM을 뭐 높게 쓰지 않는 거를 말하죠. 뭐 2000rpm, 2500rpm 밑으로 유지를 해서 뭐 몇천 킬로를 뭐 1000km, 2000km 이렇게 RPM을 많이 쓰지 않고 그리고 초반에 피스톤이 아무래도 쇠로 돼 있다 보니까 엔진 오일을 뭐 10,000km 아니 1000km가 되기 전에 뭐 갈아주고 쇳가루를 빼주고 뭐 이런 작업들인데 그래야 차량 성능이 뭐 같은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더 좋게 제 성능이 나온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근데 내가 신차를 사서 한 2년 타고 팔았어요.
의미가 있습니까? 의미가 없어요. 내가 차를 자주 바꾸거나 특히 뭐 리스를 했다거나, 리스하는 분 중에 신차 길들이기 하는 분은 없겠죠? 네, 그거는 아니에요. 아니야. 2km 그건 뭐 따릉이 빌려서 내가 진출하십시오. 타이어 광택 내고 막 따릉이에다가 막 기름칠 이런 거예요. 네,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, 신차 길들이기를 저도 하고 뭐 그 차에 튜닝도 하고 결국 2년 만에 팔았어요. 이게 뭐냐고. 이게 바로 죽 써서 뭐 준다? 죽 써서 개 준다. 내가 공들이고 아끼고 잘 만들어서 누리는 거는 정작 다음 차주가 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제가 많이 해오다 보니 요새는 문득 현타가 와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. 물론 제가 뭐 블랙박스도 직접 달고 와이프 모닝에 후방 카메라도 알리에서 25불에 사서 직접 달고 뭐 그런 거는 사실 괜찮다고 생각해요. 원래 보통의 소비자들이 공임을 주고 하는 작업들을 제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했으니까 그건 또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,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. 뭐 휠을 바꾼다든가 랩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, 뭐 광택을, 저 광택도 돌린 적이 있는데 광택 돌리고 한 3, 4개월 있다가 판 것 같아요. 네, 내가 왜 그랬나 후회가 정말 많이 돼서 갑자기 문득 두서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,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생각이 저랑 다른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. 뭐 그걸 하는 과정도 즐거움일 수 있고, 뭐 튜닝을 하고 나서 자기 만족이 정말 큰 분들,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,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차를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기간, 얼마만의 주기로 차를 바꿔왔나, 몇만 킬로를 타고 차를 바꿨나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처럼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1km 앞에 시속 50km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차량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. 튜닝이나 뭐 심지어 스티커도 안 붙여요. 옛날에 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 스티커도 예쁜 거를 구해서 붙이고 했는데 안 합니다. 네, 그런 거 자체가 사실 많이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바뀌었고, 또 모르겠어요.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어서 뭐 사부작 뭘 달아줄지 모르겠지만, 일단 지금은 그런 현타가 좀 세게 온 상태이기 때문에 차에 웬만하면은 뭐 소모품들도 싼 걸로 바꾸고, 앞타이어 넥센 한 짝에 66,000원 바꾼 영상 보셨죠? 네, 현타가 많이 와서 그렇게 일단 카라이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지금 튜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한 일주일만 더 생각해 보시고 나의 성향을 잘 판단해 보시고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. 너무 힘드네요.